오늘 함께 고민할 두 분 모셨는데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JH 파트너스의 서재홍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진단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중심부터 가볼까요? 삼성전자의 신저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증시 자체에 대한, 지수 자체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형님 종목의 흔들림. 삼성전자 장중에 52층도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3%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었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 51,7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1.5% 하락하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52,000원 선에 간신히 걸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모님, 미국장에서도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또 오를 때는 같이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반도체 하락, 그리고 유난히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저가를 연이어 보이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글쎄요, 삼성전자의 바닥을 봐야 되는데 바닥이 언제 어디가 보일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헷갈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차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술적으로 그 회사가 아무리 뭐 좋은 내용이 있고 아니면 나쁜 내용이 있더라도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떨어진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봐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차트가 지금 뭐 다 깨진 상태고 다만 한 개 남아 있는 게 지금 월봉 120개월짜리 그 10년짜리 봉이 지금 딱 걸친 게 52,000원 선이 지금 가격대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빠지면 여기까지 좀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여기까지 오네요. 그러면 막 이 형 가격보다는 더 밑으로 약간 좀 꼬리를 좀 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올 때까지는 다 왔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매도를 하는데 한 달 누적으로 거의 7,300만 주, 두 달 누적으로 1억 8천만 주. 고점 찍고 빠진 게 지금 세 달째예요. 세 달째부터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세 달 누적해갖고 외국인들이 2억 4천만 주를 지금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 지분율이 55%가 넘은 상황에서 현재 52%대까지 빠졌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도 그래도 50%가 넘거든요. 삼성전자 총 그 발행 주수가 60억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세 달 동안 누적적으로 한 2억 4천만 주를 팔아서 지분율을 한 2.5%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줄이겠느냐. 내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여기에 오늘 삼성전자는 오늘 좀 반등을 좀 해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옵션 만기가 겹쳐서 좀 과매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내일은 좀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등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로서 만약 누적 매물이 지금 빠지면서 워낙 매물이 많기 때문에 쉽게는 반등을 못할 거예요. 근데 자그마침 세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팔면서 42%가 지금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평균적으로 15%, 코스닥이 세 달 동안 24%가 빠졌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무려 42%가 빠지니까 바닥은 바닥인데 오르기는 쉽지 않다. 저항을 할 것이다. 남는 게 있을까라는 쪽에서 참 매매가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처참합니다. 9월 3일 이후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는 단 이틀을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연일 팔자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판다는 건 결국 우리 증시를 팔고 있다. 뭐 이렇게도 저희가 해석을 하잖아요. 네. 우리 증시, 삼성전자를 외면하는 이유,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어떤 모멘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팔고 우리나라 증시를 파는 거는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가 4.4%를 또 다시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환율까지도 지금 1,400원을 돌파하면서 사실상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런 코스피 지수를 팔고 있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같은 반도체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와중에도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일단은 그런 국채 금리가 안정이 좀 되고 그리고 환율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매수한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내에서도 차별화는 더 짙어질 수 있다. 전망을 이렇게 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차별화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HBM 관련해서 그런 수직 계열화된 그런 모습을 아마 체인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 그런 쪽으로만 집중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HBM 관련된 그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기업에 대해서 차별화가 나온다면 어딜 선택해야 되는지 일단 SK 하이닉스 쪽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를 적극 투자해도 될까요? 아니면 저희는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자리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 저점을 상대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전 기준을 주가를 어떻게 보면 저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연일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가담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딱 일주일 뒤입니다. 20일 장 마감 후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약간은 엇갈리는 게 일각에서는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170에서 높게는 19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140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밤사이에 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분기 실적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는 아쉬움이 공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모님, 이렇게 일단은 분석이 엇갈리고 있고 엔비디아는 어쨌든 반도체 중심에 서 있는데 국내 반도체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글쎄,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칩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조금 최근에 옮겨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제 웬만큼 많이 올라가니까 소프트웨어 올라가는데 소프트웨어 올라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GPT죠. 챗 GPT 이제 4가 나오는데 그 성능이, 그러니까 기능이 과거의 그 발전 속도만 상당히 못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막 자금을 쓸어 부어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시키고 자료를 데이터를 갖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그 인공지능의 AI의 지능의 속도가 상당히 지금 기하급수로 빨라진 걸로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GPT-4까지 나왔는데 4의 성능이 과거의 성능을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더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거의 더 이상 하드웨어의 어떤 그 성능 개선보다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떤 그 GPT가 학습 능력이 업종별로 이제 세분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드웨어의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영역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아마 그런 쪽이 올라가지 않나,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을 계속 좋게 발표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가를 끌어모은 건 사실인데 이제 그 상황들이 계속 갈 수 있겠냐는 약간 의문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좀 압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뭐 실적도 좋고 나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인 2기가 들어오면서 뭔가 좀 손해가 있지 않겠냐, 안 좋은 게 우리한테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억압을 받아왔고 그거와 연결된 뭐 이제 그 하드웨어 관련줄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세를 못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거의 뭐 기술적으로 바닥으로 왔다 그러면은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실적 쪽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을 미리 한 측면에서 주가는 선반영된 거라면은 이제는 바닥권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반영된 거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공존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밤사이 이슈 하나 더 있었죠. 엔비디아가 블랙의 전력 관리 부품을 납품하는 모놀리시 파워 시스템즈의 제품이 성능 미달이다라면서 좀 교체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에 모놀리시 파워 시스템즈 장중에 25% 급락하기도 하는데요. 본부장님, 저희 이로 인해서 블랙의 출시 지연 우려도 공존을 하는데 이 뉴스 보고 어떤 해석을 좀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예전에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조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항상 주가가 움직이는 건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은 TSMC의 실적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음 주 이제 20일 날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실적이 좋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노이즈가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AI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까지 올라갔고 그 이후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은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짧게 그냥 끝나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AI 상승에서 계속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슈에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말자, 투자 심리를 잘 잡자, AI라는 키워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고모님의 도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기존 70%에 해당하는 레거시 쪽. 근데 문제는 중국 수출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의 관세는 부담스럽고 방향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HBM에 대한 비중이 혹시 더 커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의 이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인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잖아요.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거의 지금 뭐 완성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 의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엔비디아의 상승세 둔화 연결돼 가지고 반도체 쪽이 이제 좀 쉬는 뭐 그런 양상이 된다면 주가에 영향을 받겠지만은 이미 그런 하이닉스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먼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글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동반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조만간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는데 실적 같은 거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그 심리적으로 이제 반도체 꺾이는 그런 양상에서 좀 같이 좀 후달려서 좀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게 본다면은 성장세는 계속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길게 보고 간다면 성장세는 여전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장 방향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은 형님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오늘의 약세장에 대해서 시장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현 구간에서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코스닥의 700선이 깨졌다는 겁니다. 698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분명 이 안에서 종목별 희비도 교차하고 있을 건데요. 종목의 흐름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0시 15분 구간 오늘 밤 나온 CPI에 대한 관망세 역시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종료되었던 중국 광군제 역시 성적표가 좋게 나오지 못하자 관련 종목들 상승폭 시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구간 특징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원전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전일 시간에서부터 DHI, G2파워, 우진엔텍,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현재 G2파워 가장 큰 상승폭 19.23%, 21%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원전 관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바로 기존보다 1억 원가량 증액된 2,139억 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핵심은 여야 모두 원전 생태계 복구에 합의했다는 소식 속에서 원전 다시 한번 투심 자극되고 있는데요. 현 구간 원전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 필요할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아이언이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폭 현재 조금 반납하면서 1.66%대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영권 분쟁 속에 상승폭 이어가던 고려 아이언 그 하락과 급등락의 이유는 유상증자였는데요. 하지만 3, 4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이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 역시 자자하자 고려 아이언 측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고려해서 유중 역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자 오늘은 양봉 띄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고려 아이언 경영권 분쟁과 유상증자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향방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락 보이고 있는 건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트럼프 수혜주 관련 종목으로 거론됐기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선 조금은 시장이 발을 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RFACIC 지금 현재 음봉 전환하며 0.29%, 1%대 급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 트럼프 집권 시 2025년 미국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트럼프 집권 시 삼성전자의 벤더로서 부각되고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로서 겹, 호재,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통신주 1월 이후 많이 쉬었기 때문에 현재의 급등락은 불안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통신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에 동조되는 것인지 통신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 마지막 종목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0시 구간을 기점으로 뒤늦게 상승 반등하고 있는 종목 엔터주 내에서 하이브입니다. 현재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BTS 완전체 컴백 기대감은 원래도 들어왔으나 하나증권,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자 기대감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 6월 21일이 된다면 슈가의 복귀를 기점으로 BTS는 다시 한번 완전체가 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콘센트 기대감 그리고 이 팬들의 플랫폼이 위버스의 유료 멤버십 구독자까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하이브의 새 보이그룹, 새 그룹 역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더해지면서 하이브 현재 상승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 구간에서 중국과의 그룹 확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엔터주, 하이브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구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장 정확한 전략 증시는 2부에서 알아보시죠. 네,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현저히 적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특징주들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도 개장부터 움직임이 좋았던 원전을 볼 텐데요. 하지만 원전도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G2파워의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버텨주고 있는 유일한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코스닥 거래대금 2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가 있었죠. 원전 예산 정부안이 통과됐다. 한 2천억 원 규모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혼자만 오르고 있는 G2파워 고문님 저희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G2파워는 오늘 오르는 거는 그 외국인 유치, 외자 유치예요. 지금 뭐 얘기는 뭐 그 정부 원안이 그냥 증액이 돼서 참 있기 힘든 최근의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야당이 다수당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뭐 정부안을 대해서 이제 깎고 예산을 다 깎는 게 거의 뭐 추세인데 유일하게 지금 원전 관련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정부 원안보다도 한 1억 이상 추가가 돼서 원전 관련해 갖고 통과가 됐다라는 게 아주 희소식이었고, 그러니까 그 과거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에서 이제 원전 거기에 이제 소형 SMR 소형 원자력
발전 이런 쪽에서 상당히 다시 이제 부흥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런 쪽에 지금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G2파워가 올라간 거는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그 자금이 외자 유치가 되면서 나중에 뭐 경영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외자 유치가 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G2파워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게 태광 회사 관련 회사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원전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가장 강한 건 BH라고 봐야 되겠죠. BHI가 이제 가장 강하게 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사우디 뭐 복합 화력 발전소 수주권부터 해갖고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아마 대장주로 원전 관련해서는 이쪽이 대장주로 봐야 되고 그 외에 연결해가지고 뭐 우진엔텍이나 그다음에 원전 그 해외 수주에 근간을 이루는 뭐 한전사 같은 한전 관련주들 이런 쪽도 계속 좀 보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쪽 섹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쉽게 죽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장이 그렇게 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는 그 섹터는 아무래도 하루 이틀 쉬면서 또 에너지를 축적하고 또 땡겨가고 그런 양상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쪽 원전 관련 섹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고문님의 투자 조언이 있습니다. 서 본부장님은 원전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원전주가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고 또 가는 종목 위주의 장세가 요즘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난히 또 G2파워만이 지금 고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문님 말씀 주신 사실 BHI도 오늘 장만 놓고 보면 윗꼬리를 달고 하락 전하는 현 구간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인 건 이 테마가 원전 안에서도 좀 확산되길 기대하면서 결국 안 갔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로 올라올 것을 예상하며 그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는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니까 저희는 그들 종목 위주로 여전히 봐야 되는 건지 본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보통 주도주가 생기면 그 주도주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테마주를 하게 되면 주도주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속 홀드하셔도 되겠지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이미 급등한 이유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한다면 주도주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전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원전이 좋은 건 맞지만 일단은 SMR 위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뉴스케일 파워나 그다음에 오클로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핫한 섹터가 SMR 그리고 우주 항공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SMR 해서 가장 연관된 종목 수혜주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그런 BHI나 G2파워 같이 그렇게 급등주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지금도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터주가 선방을 하고 있어서 투자 전략 받아볼게요. 탄력 가장 좋은 건 YG 플러스 블랙핑크 로제의 효과겠죠. 그 뒤를 이어서 SM과 하이브가 올라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증권가에서 내년 엔터계의 탑픽은 하이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BTS의 완전체 컴백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문님 부진한 시장에서도 엔터주의 활약, 특히 하이브의 선방 의미 있게 봐도 될까요?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진짜 BTS가 완전체로 다시 돌아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K-팝이 잠깐 쉬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트럼프 그 미국의 대선에 묻혀가지고 기사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아파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차트를 계속 섞어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BTS가 거의 과거에는 주가를 견인했는데 여러 가지 그 내부 내홍을 겪으면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다시 이제 입대가 이제 만기가 되면서 각 개별 인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해 가지고 실적 그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내년 기대되는 실적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상이라 그러면은 최근에 거래도 많이 안 터졌고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다. 주가는 하이브 기준으로 엔터테인먼트의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이런 장 속에서도 상당히 좀 돋보이게 일단 지지를 하면서 상승 대열에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급작스럽게 빠질 때,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빠질 때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과 연관해서 좀 하락할 때는 사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래나 저래나 테마 장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사야 될지는 망설여지고 가만히 있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국내 증시 정말로 무너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어서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를 두 분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본부장님의 도움부터 받아볼까요? 저희 힘든 시장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까요? 현재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서 외국인이나 아니면 뭐 기관이 집중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이 이제 다음에 반등 시에 주도할지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조선주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주 가장 강한 지금 섹터는 조선주 그다음에 SMR 원전주에서 SMR 그리고 우주항공주 그리고 조선주 우주항공주 방산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 네, 좋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시기 사실상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방산이랑 그 우주항공이랑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아무래도 다른 지금 방산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 거기다 또 우주항공이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추가되면서 최근에 가장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올랐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현대임스 같은 게 좀 핫했었던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 같은 거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한국조선해양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장주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R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투자자분들마다 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장단기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걸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인성일 고모님이 지금 시점에서 주목하는 참 어렵습니다. 이 시장에서 봐야 되는 섹터 꼽아주신다면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범주에서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장 강한 종목들이 뭐 방산 관련,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트럼프 당선이 2기가 된다면 조기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재건조 관련 지금 강한 게 이제 그런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당선인이 얘기했던 우리나라하고 조선하고 우리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해서 이제 조선 관련주, 그 원자력 소형 원자력 관련주 이런 것도 가장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는 섹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쪽 이외에 딴 쪽에서 뭐 한번 들춰봐라라고 뭐 엔터주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오늘 조정은 좀 보이지만은 이런 기존의 섹터들이 현 장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또 조정받고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조선 관련주 그중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거는 오늘 좀 조정을 어제 오늘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실적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4분기 계속 또 좋아지고 내년도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쪽에서는 한번 빠질 때 분할 매수 하는 측면 그리고 그런 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도움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코스닥은 700선을 내주고 그 아래에서 여전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그래도 시장을 지지해줬던 SK 하이닉스가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며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방향을 어떻게 탐색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실시간 수급 현황 알아보겠습니다.